청소년 여러분, 잠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또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중에 10명 중 6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라고 믿고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놀랍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 박사님이 쓰신 책에 따르면 정말 그렇대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6명이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 15%나 늘었다니 정말 큰 변화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신감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고 상상해봐요. 영화 고를 때도, 점심 메뉴 정할 때도, 심지어 수학 문제 풀 때도 항상 내가 맞아 라고만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답답하고 짜증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친구들이랑 싸우는 학생들이 40%나 된대요. 10명 중 4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스티븐 핑커 교수님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려워진대요. 생각해보세요. 난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까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모르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또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는 친구와 어울리고 싶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혼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그냥 좀 고집 센 것뿐이잖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핑커 교수님은 이게 단순한 고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이건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정말로 방해할 수 있는 큰 문제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기 힘들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도 어려워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점점 외로워질 수 있어요. 나중에 커서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기 어려울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 생각만 맞다고 믿으면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게 돼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내 의견만 주장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친구들이 나를 피하게 돼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태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기 생각만 맞다고 고집하면 이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데도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외롭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키건 교수님이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우기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친구가 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친구가 10명 있다면 고집 센 친구에겐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준이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난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최고가 되자 라고 다짐했어. 민준이가 말해요. 그때는 뭐든 자신 있었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지. 처음에 민준이는 그저 자신감 넘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죠. 하지만 점점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국어 수업 시간에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민준이의 의견을 살짝 수정해 주셨는데 민준이는 그게 못마땅했어요. 내 생각이 더 맞는데 라고 중얼거렸죠. 그 다음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영화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친구들이 별로라고 하자 민준이는 화를 냈어요. 너희가 뭘 알아? 내가 본 영화가 최고라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민준이는 점점 더 자기 의견만 고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려고 했고, 조별 과제를 할 때도 자기 아이디어만 밀어붙였죠. 처음엔 그냥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점점 더 독선적이 되더라고. 결국 다른 애들 의견은 듣기도 싫어졌어. 어느 날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된 민준이는 자기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확신했대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자기 의견만 계속 밀어붙이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이 제일 좋아질 거야. 다른 애들은 내 계획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면서 민준이는 점점 더 독선적으로 변해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민준이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반장 선거에서도 져버렸어요. 1년 만에 민준이의 인기는 바닥을 쳤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대부분이 등을 돌렸죠. 매일 밤 화가 나서 잠도 못 잤어. 꿈에서도 애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 민준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어요. 1년 동안 3명의 선생님, 2명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청소년 자기계발 책도 10권이나 읽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고집이 세져만 갔죠. 6개월 만에 인기도 순위가 1등에서 꼴등으로 떨어졌어. 학교에서 내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았어. 난 그대로인데 모두가 날 싫어하는 거야. 근데 더 화났던 건 내가 틀렸단 생각은 전혀 안 들었다는 거야. 난 점점 더 깊은 구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 매일 밤 내일은 좀 나아질까? 하고 생각했지만 아침이 되면 더 큰 분노가 나를 덮쳤지. 민준이는 명상, 운동, 취미활동 등 별짓을 다 해봤어요. 6개월 동안 매일 1시간씩 명상하고 주 3회 복싱을 배우고 매일 일기도 썼어요.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화만 나고 우울해졌어요. 난 내 마음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왜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방법들이 민준이한테 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약을 먹으면 대부분 나아지잖아요. 하지만 민준이의 문제는 감기와는 달라요. 그의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라는 믿음은 그냥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볼까요? 생각해보면 민준이의 믿음은 마치 커다란 나무 같아요. 우리가 보는 건 나뭇잎과 가지들이지만 실제로 나무의 생명은 땅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민준이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건 그의 행동이지만 그 행동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어요. 허버트 벤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준이의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넌 항상 오라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실수하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스스로 그렇게 믿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런 깊은 뿌리는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이 민준이가 생각하는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민준이는 자신을 항상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민준이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 민준이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면 민준이는 마치 자기 자신 전체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냥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봐라는 식의 간단한 조언은 민준이에게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민준이에게는 이게 그냥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마치 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벤슨 교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민준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민준이처럼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냥 표면적인 해결책에 매달리지 말고 더 깊은 곳에서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여러분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집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기반한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우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이 생각들은 두 가지에서 와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기억이나 생각들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생각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들 중에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혼자만 고립되어 버려요. 이런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더 고집이 세져지고 결국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생기는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은 점점 더 강해져요. 이걸 고집의 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집의 영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난 틀린 적이 없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거예요. 이 영의 힘이 너무 커지면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 고집의 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대요. 자, 이제 민준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까요? 민준이는 교회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제 모든 잘못과 고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믿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민준이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민준이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민준이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마치 자기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민준이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 안에 있는 고집의 영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저를 떠나가라. 민준이의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자기 안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고집의 영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민준이는 별로 변한 게 없다고 느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하지만 교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민준이는 다시 힘을 내서 계속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제 안에 있는 고집의 영이여, 항상 저를 옳다고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민준이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뭔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는 이 영적 전투를 매일 했어요.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2주가 지나자 민준이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죠. 고집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고 대신에 평화와 기쁨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지.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부렸던 거. 놀랍게도 친구들은 민준이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갑자기 친구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졌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 세상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어. 학교 생활도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었고 모르는 건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적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제야 공부가 재미있어졌어.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고
선생님들도 민준이의 변화를 칭찬하셨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집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민준이가 말했어요. 이제는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좋아해 주더라고. 고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괴물 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점점 커져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하지만 민준이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도움을 받으면 이 고집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라고 매일 말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한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거예요. 고집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